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 안구 건조증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무엇보다도 안구 건조증은 완치의 개념이 없는 만성 질환입니다. 일상 속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구 건조증을 비롯해서 눈 건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공기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눈이 좀 뻑뻑한가 싶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건조한 공기 때문에 눈이 뻑뻑해지는 게 맞습니까? 그럼요. 아주 전형적으로 가을 되면 음. 잘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물론 이제 봄, 여름에도 음. 피로하다든지 내 몸에서 이제 진액이 마를 만한 몸의 환경이 있다면 잘 생깁니다만 네. 일반적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전 인구의 20%는 안구 건조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눈을 비비는 정도에서 그냥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괜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전 인구 한 150만 명 정도는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인공노획을 넣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만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가을 되면은 유독 특히 겨울 되면 아주 심해지시죠.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안구 건조증에 많이 시달리시나요? 어때요?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사계절 상관없이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눈물샘 자체가 네. 마르는 경우 노화가 제일 많거든요. 어떤 기저질환에 의해서 마르는 경우도 있고 약물에 의해서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에 의해서는 대부분들 마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적용으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라고 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는 진짜 안구 건조로 까끌까끌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노인에게 많은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안구 건조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하면 좋지만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안 하셔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양한 치료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안구 건조증 우리나라 전 인구의 20%가 겪고 있는데 예방이 가능하다면 예방을 해야죠. 어떻게 네. 할 수 있습니까? 예방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생기느냐를 먼저 알면 되고요. 그 생기는 원인들을 이제 멀리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안구에 어떤 외상이 왔을 때 그 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람 부는 것도 외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찬바람 특히 겨울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오히려 이렇게 장마철 때 습도가 높은 반면 네. 저희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겨울만 되면 이렇게 습도가 더 떨어져서 건조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본 오른쪽 지역만 해도 습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해양성 그 기후의 영향을 덜 받고 대륙형 이제 고기압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건조해지잖아요. 건조와 온도 저하 두 가지가 겹쳐지게 되면 점막이 빠르게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이제 습도 조절을 해주고 가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바깥에 출입할 때 바람이 직접 눈을 때리지 않게 이런 외상에 대한 거 또 이제 스트레스로 잘 생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이제 수면 부족이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잠 많이 자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잘 생기는 분들이 있고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기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혈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을 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보시는 스마트폰도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안구 건조증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눈물이 진짜 안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눈물이 너무 말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 나와서 그런 경우보다는 말라서가 훨씬 많거든요. 마르는 경우에 대부분은 또 마이봄샘이라 해서 원래 안구라는 것이 눈물 그럼 물 그러잖아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수분 외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기. 실제 안구 위에는 그 안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점막이 있습니다. 네. 그 점막에 물과 기름이 들러붙어 있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물기가 부족한 분도 있고 그 기름기가 부족한 분들도 있는데 기름기가 부족해서 오는 안구 건조증이 전체 한 85% 정도 됩니다. 그 기름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눈물은 우리 눈꺼풀 위쪽에서 바깥쪽 위에 눈물샘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흘러나와서 코 쪽으로 쭉 흘러 들어와가지고 코 옆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 뒤로 콧물로 나가든가 이제
식도로 내려가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봄샘이라는 기름 분비하는 애들이 이제 덜 나왔을 때 잘 생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마이봄샘은 이렇게 눈꺼풀에 이렇게 가끔 눈이 간질간질해서 보면은 눈썹 있는데 노랗게 뭐가 끼는 거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질입니다. 기름기. 눈에서 자동으로 분비되는 것입니다. 다래끼 말고요. 물론 거기가 막혀서 다래끼가 생기기도 잘 하거든요. 그 마이봄샘 기름을 분비하는 것이 한쪽 눈에만 20개에서 25개 정도 분포합니다. 네. 그러면서 깜빡깜빡할 때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우리 와이퍼가 이렇게 닦아내듯이 기름을 쫙쫙 칠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본다든지 게임을 하면 눈을 부릅뜨고 하죠. 예, 깜빡하고 깊게 감았다 그러면 번쩍하고 죽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깜빡깜빡하더라도 감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부릅뜨고 있거든요. 그럼 눈이 충혈되죠. 왜 충혈되냐? 이 기름기를 와이퍼로 닦아줘야 되는데 그걸 거의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물이 막 날아갑니다. 막아주는 기름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안 좋고 근래에 저는 실내 생활만 했는데 바깥에 바람 안 맞았는데 잘생겨요 하는 분들의 대부분 야간에 컴퓨터 많이 하신 분들에 이제 주로 잘 발생하죠. 그럼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건 말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아니면 그 TV 화면 이런 것들에 왜 블루 스크린이라고 해서 네. 눈을 덜 피로하게 만드는 그런 화면 조정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극적인 것이 시신경 자체에 주는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각막에 이제 영향을 또 많이 주기 때문에 각막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극적인 영상, 그 눈을 떼지 못하는 저희가 이렇게 이북이라 그래서 책을 핸드폰으로 많이 봅니다. 그럴 때도 눈을 깜빡깜빡 천천히 하면서 하면 덜 피곤 한데 이제 부릅뜨는 그래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네. 게임 같은 거 훨씬 더 안구 건조증에는 불리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에 이제 뭐랄까요 보호하는 것이 물과 기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물이 부족할 때와 기름이 부족할 때 증상은 다른가요? 비슷합니다. 결국은 내가 느끼는 증상은 내 안구에서 안구 세포에서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도 물이 마르고 물이 없어도 물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한 증상을 안구 건조라고 하고 대신 이제 일반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의료진이 이거는 기름이 부족한 것이고 이거는 눈물샘의 분비가 부족한 것이고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이고에 따라서 원인이 규명되는 것이지 결국 불편한 것은 이제 그 물이 부족한 증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물이 부족한 증세, 정확히는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를 만한 증상은 어떤 걸 겪어야지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한방에서 목삽, 안삽, 이제 영풍 누출 이런 식으로 이제 병명을 부릅니다. 안구 건조증을. 목삽이라는 것은 꺼끌거린다는 뜻이죠. 이물감,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눈썹이 들어간 것 같고 거칠거칠하고 피로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눈을 비비고 싶고 이런 거기다 이제 빛이 산란된다든지 또는 이제 자결감 뭐가 시린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과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구 세포가 직접 느끼는 손상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동반됩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5502님께서 안구 건조증이 계속 심해지면 눈이 실명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네,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력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난시, 근시, 원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난시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산란, 빛의 산란 때문에 시신경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안구 건조증이 오래 방치되면 이제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력이라는 게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457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60대 여성입니다. 1년 전부터 눈이 굉장히 건조해졌고요. 눈물이 수시로 나옵니다. 약국에서 준 인공 눈물도 자주 넣고 있고요. 안과에서 연증 치료 그리고 약도 꾸준히 복용을 했는데 눈물샘이 막혔다고 외과적으로 뚫기도 했고요. 근데 잠시뿐인 것 같아요.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일 최초로 인공누액을 먼저 넣어 보시고요. 그렇죠. 근데 인공누액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증상 완화입니다. 눈물이 부족하니까 약간 늦어지만 그거는 깜빡깜빡 몇 번 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번 내지 5번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반복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쩌다가 찬바람 쐬고 어쩌다가 먼지나 황사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인공누액 몇 번으로 끝납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런데 계속 반복된다면 하루에 4번 5번 이상 반복돼서 몇 달째 며칠째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본격적 치료에 들어가는데 이제 염증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과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상당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누액에 문제가 있느냐, 누액 분비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마이봄샘 분비에 문제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간신히 허하냐, 폐신이 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간신히 허한 것은 연세 드시고 노화가 되면서 마이봄샘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럴 때 마이봄샘이나 안구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보양류가 또 존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점막이 있고 그 위에 물과 기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점막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 몸의 모든 막 기능은 한방에서는 폐신이 허해서 나타난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점막 재생을 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 재생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눈물이 내려가는 곳이 염증이 생기거나 막히거나 했을 땐 또 그 부위를 염증을 없애주는데 냉루 치료와 열루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루라는 것은 몸이 체질이 냉하시고 눈물이 이제 그 잘 기혈이 허하신 분들에게 이제 찬 눈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열루라는 것은 충혈이 많이 되면서 염증을 동반할 때 그럴 땐 염증 치료와 눈행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약까지 이렇게 한 4-5개로 구분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치료를 할 때 보약을 통해서 낫게 하는 건가요? 첫 번째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냉루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보약류를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목삽증에서도 간신히 허하다. 그러면 이제 보약을 쓰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폐신이 허하다라는 부분과 우리 염증을 동반하는 열루라는 부분은 치료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와 실에 따라서 치료약을 드실 분인지 이제 대부분 보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이거나 갱년기 이후이거나 노인분들인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약류인 2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보약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물론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그렇죠. 네. 이제 보약이라는 것은 말은 제가 보약이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가끔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보약이 아니고 치료를 하는데 허한 것을 치료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보약은 뭘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강만 하는 거야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은 몸을 보강하는 치료를 한다는 뜻인데 그 허하니까 보강을 하죠. 근데 그 허한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그 허한 부분이 금방 해결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세가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있겠죠. 안구 건조증에는 이 눈물이 안 나와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눈물이 많이 나와서 문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문자창으로 7423님께서 오전에 제가 운동을 즐겨 하는데요. 웃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눈물이 주체를 못하고 나옵니다. 게다가 눈물이 흐른다는 그 감각을 못 느껴서 자주자주 눈물을 저도 모르게 닦아줘야지만 눈물이 나오고 있는 걸 닦아줄 수가 있는데 나온다는 감각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내에서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또는 뭐 바깥에 찬바람 쐬지도 않는데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그 냉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해서 자꾸 눈물을 내보내는 경우라면 마이봄샘을 보강하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아무 저기도 없는데 자극도 없는데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다른 염증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부터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한방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오장육부에 아까도 폐신이 허해요, 간신이 허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진맥이라든지 맥전도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눈 주변 근육의 열 상태,
그 온열 상태를 판단해 가지고 또 네.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안과 같은 데에서 많이 쓰는 이제 눈을 관찰해서 현미경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물론 사용하는 일부 한의원도 있겠고요. 이제 안과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점막의 맨 바깥층 기름층의 두께를 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검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하나 80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요즘 따라 자고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두 쪽 다 그런 건 아니고 한쪽이 특히 심하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 안구 건조가 좀 있거든요. 간지럽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질병은 아닌지 안구 건조인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것이 진짜 부종일 수도 있거든요. 점액 수종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종성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갑상선 기능에 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적인 내가 갖고 있던 기저질환에 의한 부분이라면 기저질환 치료에 의한 부종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인 안구 건조도 마찬가지로 안검을 다소 붓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안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구의 문제인 것이 안윤근에까지 안검에까지 파급되는 것인데요. 한방에서 이제 정난풍이라고 해서 안에 내과적인 안구적인 문제가 외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 치료를 통해서 안검을 같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러면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난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공 누액 넣는 거 요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인공누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세균에 감염이 잘 되죠. 그 세균이 번식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거든요. 저희가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손에 바이러스는 뭐 1억 마리 그리고 세균은 뭐 5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손에 있는 세균이 그 5만 마리가 30만 마리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빨리 늘죠. 그런 손을 갖고서 만지게 되잖아요. 네. 인공누액. 그러면은 그 누액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열었는데도 바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사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12시간에 폐기하라. 뭐 24시간에 폐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밀폐를 잘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플라스틱 뚜껑이잖아요. 요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누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누액을 쓰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하루 넘겨서 쓰시는 거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약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 기한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넘기면 절대 안 되죠. 예, 안구 점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세균에도 이제 큰 염증, 결막염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기타 바이러스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네. 그런 아데노나 콕사키 이런 바이러스들은 염증 확 심하게 해서 아폴로 눈병 들어보셨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습기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습도 유지를 좀 잘해주는 거 그렇죠. 필요하다. 물 많이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래요? 건조라는 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외부의 건조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집안에만 들어오면 싹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안구 건조를 걱정할 정도가 되면 집안에 들어와도 계속 어떤 반응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내 몸의 수분도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물이죠. 이제 어떤 탄산이나 기타 카페인이 있는 그런 음료들 말고 맹물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카페인 없는 거, 맹물.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충풍 누출 아까 말씀드린 냉루와 열루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걸 호소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아주 안구 건조가 심한 경우에는 눈물도 안 나와서 막 쓰라리고 따끔거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은 오히려 눈물샘은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눈물샘이 잘 분비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깜빡일 때 칠해지는 기름기 이게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마사지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마이범생 같은 경우에 막 비벼주게 되면은 분비되는 그 구멍이 기름기로 막힐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눈을 비볐는데 약간 가렵다가 비비면 시원한 경우가 대부분 마이범생 기름이 막혔다가 뚫리는 경우들인데 그런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도 또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사지를 해준다. 눈 비비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마사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은 도인안교법이라서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사용하던 방법인데 네. 일단은 이제 눈은 온도가 다른 체온보다 좀 낮습니다. 눈꺼풀이나 이런 혈관이 아무리 얇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안구는 너무 뜨거우면은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질 때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발전해서 응용한 게 IPL 같은 치료들이거든요. 이제 두 가지인데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안윤근이라 그래서 눈썹과 요 광대뼈 사이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혈류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눈썹 있는 부위부터 요 광대뼈부터 코어 있는 모서리까지 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이나 아니면 2, 3지 두 개의 손가락을 꼭꼭 눌러줍니다. 네. 비벼도 되고 눌러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눈썹 주위가 아프거든요. 네. 특히 그 안구건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바깥쪽 위에 눈썹이 아픕니다. 그 바로 밑에 눈물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잘 비벼주고 하면은 눈물샘에 공급되는 혈액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광대뼈까지 같이 이제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손을 비빕니다. 손이 뜨끈뜨끈할 때까지. 네.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 체온 36.5도에 육박했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눈을 딱 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20초 정도 대주게 되면 혈류 순환이 잘 되고요. 그럴 때 대서 살짝 가볍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IPL을 사용할 때도 온도를 40도 정도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37도 정도까지 뜨겁게 데펴서 손이 잘 안 데펴져요 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서 손바닥에 열을 올리는데 박수가 건강에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박수를 쳐서 뜨끈뜨끈하게 한 다음에 손을 막 비비면 뜨끈뜨끈해집니다. 몸에 땀도 살짝 나거든요. 그럴 때 눈에 딱 대주고 이런 것을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5번씩을 3회 하면 15회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해도 IPL 못지않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압법 그리고 이제 비벼주는 이제 박수하고 뜨겁게 눌러주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집에 적외선 같은 게 있으시다면 눈을 잘 가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또는 그 안대 같은 거 따뜻한 온열 안대 팔거든요. 예, 그런 거. 네. 또는 수면 집에 안대로. 그렇죠. 네. 근데 따뜻하게 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핫팩을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한 40도 미만으로 해서 올려놓은 이런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마사지와 함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리법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마사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구 건조증이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질환인 건데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바깥에 나가면 그렇다. 잠을 못 잤을 때 그렇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다. 아니면 게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마사지법, 도인안교 이런 방법을 같이 수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이 몸 안에 어떤 항산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원인들인데 그것이 눈에 작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피해 주신다든지 하면서 겨울철 습도 조절해 주신다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안구 건조증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